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만드는 등 방역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한 자릿수대에 머물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약 한 달 만에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들로 총 54명이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전염됐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의 헬스클럽 방문으로 2차 감염자가 나왔고, 강남구에서는 또 다른 확진자가 동성애자 찜질방을 들러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된 피부관리사가 127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시에 이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이태원 클럽 등에 갔던 경기도 내 모든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도 일절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의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확산하면서 뉴욕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은 부통령 대변인의 양성 판정 이후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자들이 잇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9개의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유치하려는 카드사에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3주년입니다. 오전에 특별 연설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의 대부분의 연설 시간을 쓴 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인 한국판 뉴딜을 또 강조했습니다. 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22분가량의 특별 연설에서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은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것이란 지적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 모범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됐으며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고요. 자,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건데요. 초대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그분이 되시겠죠? 최은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이번 기회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고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겠다고 말했는데 새 청장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코로나19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방역 분야 협력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주속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주속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하되 끝까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며 경제난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연설에서 빠졌는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3주년을 맞아서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추관을 찾은 건데 이곳에서 연설한 게 처음이라면서요? 네, 춘추관을 온 적은 6번 정도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대국민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뭐 춘추관 2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브리핑실인데 오늘 참석한 기자들은 모두 64명 정도로요. 마스크를 다 끼웠고 사전에 체온도 측정했고 그 앉을 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지그재그로 최대한 거리 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띄엄띄엄 앉아있는. 네, 그러면서도 보시듯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실장 등 3실장이었는데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장인상 도중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만 이제 기자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마스크를 쓰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봤던 윤도한석이 질문자를 선정하는데 누군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이렇게 악수도 생략을 했는데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 연설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이나 경제난 극복은 당초 예상됐던 내용인데 이 정작 남북 관계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네, 문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오늘 중요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경제가 19차례, 위기가 15차례, 선도 8차례, 코로나 방역이 각각 6번과 5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관심이 모아졌던 남북 협력 관련 내용, 그동안의 연설과는 달리 단 한 줄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징적인 그런 발언만 했군요. 저 발언이 끝나고 기자가 결국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죠. 이제 관심사가 큰 만큼 대통령 이후에 질문 상황 3개 중에 하나가 남북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 그동안 북미 대화 진행 상황을 지켜보느라 상대적으로 남북 관계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먼저 평가를 하고요.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개별 관광,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인데요.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촉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솔직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단 코로나19 등 방역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이 부분부터 남북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태원 클럽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도 이 부분 때문에 고심을 좀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일부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데요. 이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거기에요. 또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간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최근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 나타내고 싶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이게 곧바로 어떻게 시행이 됩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화 시작을 알린 거고요. 이제부터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강기정 수석이 지난 1일 날 이제 노동조율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 논의가 됐고요. 문제는 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요, 지난 2018년의 경우에는 한정혜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나 문화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자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는데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처럼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되면 5월 중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중이라 정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역시 예산 부담 이유로 야당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입니다. 네. 세월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최중락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인된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한 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24명입니다. 먼저 심우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34명이 늘었습니다. 3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11일 32명 이후 28일 만으로 누적 확진자는 1,87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34명 중 해외 유입 8명 외 26명이 지역 감염인데 이 중 24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확진자는 오늘 오전에만 10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1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5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으로 수도권에서 50명이 발생했고 충북 2명, 부산과 제주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1명은 영등포병원, 1명은 카카오뱅크 콜센터 직원으로 확인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명의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등을 전염시켜 11명의 2차 전파 사례가 보고될 만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방역당국은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헬스장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가 헬스장을 방문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건물 내부에 조명이 꺼져 있고 출입구는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서울 동작구의 32번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8일부터 폐쇄된 헬스장입니다. 32번 확진자는 이곳을 4일부터 6일까지 3차례나 다녀갔고 해당 헬스장에선 동작구 34번과 35번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5번 확진자가 같은 기간 헬스장을 들렀다가 32번 확진자에게 올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장 측은 평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헬스장과 지하철역이 너무 가까워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동작구 32번 확진자는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시다시피 피트니스 센터와 지하철역은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동작구는 지난 8일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에 소독을 마치고 32번 확진자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남성 2명이 서울 강남의 순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방문자 간의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방문한 건 지난 4일인데 9일에서야 확인이 되면서 5일간의 방역 공백이 생겨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입니다.
지난 4일 이곳 4층의 블랙 수면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들의 이전 동선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태원의 클럽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가 이곳에 머무르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당 업소는 영업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선 발표 전 다녀간 인원만 이미 90여 명에 달합니다. 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만 다니는, 젊은 남자들만 다니더라고요. 이름은 수면방이지만 이곳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방문자 간 밀접 접촉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는 공용 샤워실, 탈의실과 함께 칸막이가 설치된 비좁은 방들로 이뤄져 있어 방역을 위한 거리 확보가 쉽지 않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 4일 이후 문을 닫기까지 닷새간 방역에 구멍이 뚫려 추가 감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를 쓴 채 오늘 오후에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기도 주민 중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검사받고 사람 만나지 말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이죠. 어기면 징역 2년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2달 전 신천지교회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클럽 방문자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 6개 클럽 방문자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살거나 직장이 있거나 다른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서울 논현동의 이른바 블랙 수면방 방문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클럽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 서울시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일간 사실상의 영업 중지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 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정부는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단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한 뒤 대상자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대인 접촉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이태원 클럽 군인 확진자는 어제 3명에서 1명이 더 늘어나서 4명이 됐습니다. 대위와 하사가 각각 클럽에 놀러 갔다가 감염이 됐고 하사는 같은 부대원 2명을 감염시킨 겁니다. 군은 지치 먹이고 클럽에 놀다 갔다 온 대위와 하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국가를 방위해야 할 대위와 하사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A하사와 같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B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B하사는 A하사가 정상 출근했던 6일 사이버사 건물 식당에서 A하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A하사의 밀접 접촉자를 별도 시설에 격리하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 1명을 가려낸 데 이어 어젯밤 2번째 확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클럽으로 발생한 군 확진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틀 연속 2차 감염자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사이버사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사이버사 소속 A하사와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속 C대위를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퇴근 후 숙소 대기 지침을 어기고 클럽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징계 조치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제주까지 번졌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30대 여성 피부관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밀접 접촉자가 120명이 넘어서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피부과 의원입니다. 시설 폐쇄 문구와 함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제주에서는 14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근무했던 병원입니다. 해당 여성은 피부관리사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이 병원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내방객만 127명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병원 의사와 동료 직원 1명이 고열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고객들의 전수 명단도 확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확진자가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트 방문 이력도 있어 방역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긴 했지만 생활 방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휴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방역망에 구멍이 생겼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나 서울 구로 콜센터와 같이 대규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늘 정기용 본부장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여기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이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수십 혹은 수백 명의 사람이 먹고 떠들고 춤을 추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1, 2m 거리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겠네요. 또 혼잡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끼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가장 우려했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시설에 아주 밀집한 접촉에 밀도가 높은 그런 위험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그 클럽 주요 방문자가 이제 젊은 층이라는 점은 그나마 이거 다행인 점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경증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오히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더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네, 젊은 층이요, 이 활동성이 높고 이동 반경이 비교적 넓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용인 66번 확진자의 경우를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이게 5시간 동안 돌아다닌 동선인데요.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1시간에 한 번씩 막 장소를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동선을 보니까. 그만큼 접촉자가 늘어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조용한 전파자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데요. 네. 방역 당국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전파가 특별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증도 많을 수 있어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네, 실제로 역학조사 결과 이태원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이 너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도 클럽 앞에는 늘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 그동안 계속 포착되면서 우려가 컸는데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험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층이 역시나 20대였습니다. 네, 맨 왼쪽에 노란 표시되어 있는. 네, 지난 넉 달간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요. 이 전 국민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으려면 모두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층의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66번 용인 확진자, 이 사람이 초발 확진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네, 이 초발 환자라고 하면은 이 집단 감염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클럽 집단 감염이 용인 66번 환자에서 시작이 된 2차 감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알려졌었죠. 네, 그런데 이 조사를 한 결과 이 판단이 바뀐 겁니다. 그래요? 네, 감염 후에는 증상 발현까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클럽을 찾은 지난 1일 밤 이미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예. 여기에 또 이 남성이 클럽을 가지 않은 날에 감염된 확진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미 이태원 클럽 일대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당장 이 클럽 방문자 추적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밀집 시설 경우에는 방문자 명단, 그 명부를 손님이 들어가면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었죠. 이 명단은 남아있지만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네. 겁니다.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촉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제대로 된 연락처가 없는 외국인 방문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주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진자 동선을 보면 말이죠. 클럽 말고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직전 리포트에서 보신 강남 소재 수면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좁은 공간에서 익명의 사람과 접촉한다라는 특성상 감염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특히 이 외에도 일부 동선에 포함된 곳이요. 이 성소수자가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접촉자 파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관련 당부를 직접 남겼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이 오래 있으면 누구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어린이 괴질이 확산하며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괴질은 고열과 함께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현재까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의심될 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는 백악관에서는 보건 당국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날 5살 아이가 숨진 데 이어 2명이 추가로 사망했는데 모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아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Toddl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re presenting symptoms similar to Kawasaki disease or toxic shock-like syndrome. 가와사키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병되고 후천성 심장병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뉴욕에서 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현재 7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KT 밀러 부통령 대변인의 확진 판정으로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코로나19 TF 멤버인 스티븐 한 미 식품의약국 국장과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돌입했고 코로나19 TF를 진두지휘하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마저 저위험 수준이긴 하지만 완화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중국에선 9일 만에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에서 한 달여 만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일본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여객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베이징 공항이 붐비고 학생들은 체온을 측정한 후 등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했던 중국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중국 본토의 신규 확진자가 1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된 건 9일 만입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지딘성 수란시에 거주하지만 한 명은 코로나19 발원지로 꼽히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나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도시 봉쇄 해제 전인 지난달 4일 이후 36일 만에 처음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20명으로 집계됐지만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는 전염력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환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그쳤던 일본도 어제 11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도에선 다행히 36명에 그쳐 나흘 연속 4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긴급 사태 시한을 이달 31일로 연장한 일본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2차 추경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이 전국적으로 나오면서 개학을 코앞에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부도 등교 위험도를 평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교 개학 반대 청원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이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등교 개학을 반대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올라온 개학 연기 청원에도 동의가 잇따르면서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도 염려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등교하는 고3 학생들의 개학 반대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고 섣불리 단체 생활은 무리수다, 국민청원이 통과돼야 한다는 우려 섞인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용산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또 이렇게 잠복기가 2주 정도 되니까 조금 13일 개학은 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학교가 제일 불안하긴 한데요. 그 많은 학생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정부는 등교 연기는 당장 어렵지만 추이를 보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견 수렴 방식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등교 수업 개시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당장 13일 등교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9개 카드사를 통해야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충전받을 수 있게 카드사 9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세대주는 내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틀 후면 사용할 수 있게 충전됩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첫 주인 이번 주는 마스크 오브제처럼 출생 연도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역에서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제외되지만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달리 사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매출액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지역의 경우에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때도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 실적으로 계산돼 할인 혜택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10조 원의 새로운 결제 시장이 열렸지만 카드사 마케팅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지원금을 유치하려는 과당 경쟁은 없을 전망입니다.
마케팅 우선이 돼가지고 하는 그래서 과열하거나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조금 좀 자제해서. 18일부터는 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야겠습니다.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자신의 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숨진 경비원을 괴롭히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량 뒤에 있던 경비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억지로 붙잡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 공간 정리를 하다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경비실의 화장실까지 쫓아온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일렬 주차 중인 자신의 차량을 허락 없이 건드렸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겁니다. 협박과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다른 주민들에 의해 인근 병원에 입원했지만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아이고 형님 나 이거 죽겠네.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소복도를 불러가지고 지도사도 모르고 파묻어 버린다고 하니까. 경찰은 아파트 주민인 가해 남성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프로야구 개막 후 처음 찾아온 주말, 오늘 5개 구장에는 무려 17개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쌓였던 야구 갈증을 풀었습니다. 롯데는 7년 만에 개막 5연승을 달리면서 돌풍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롯데 선발 투수 스트렐리가 1회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4회까지 9개의 삼진을 잡은 괴력의 스트렐리에 맞서 SK 김태훈도 무실점 호투하며 6회까지 팽팽한 투수전. 롯데는 7회 연속 볼넷으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치홍의 땅볼로 선취점을 뽑고 정훈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얻었습니다. 이어 마차도가 2점 홈런을 쏘아올려 쐐기를 박았습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맛본 개막 5연승. 지난해 꼴찌였던 롯데는 연습 경기 1위에 이어 정규 시즌까지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KT 강백호 이타구가 시원스레 잠실 하늘을 가릅니다. 이어 황재균도 담장을 크게 넘깁니다. 9회 홈런 2방으로 극적인 동점을 만든 KT는 10회 강현우의 2루타로 역전승을 눈앞에 뒀지만 두산이 10회 말 다시 동점 홈런으로 대갚았습니다. 홈런 3방씩 주고받은 두 팀의 혈투는 KT의 끝내기 실책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기아는 터커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삼성에 대승했고 LG는 8회에만 7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으로 NC에 대역전승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7개의 홈런이 터지면서 경기장에 갈 수 없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하늘빛이 흐렸습니다. 내일도 막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이 26도, 순천이 27도, 양산이 29도로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수도권은 종일, 그 밖에 전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에 약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 정도가 되겠고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2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특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 비상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30명을 넘은 거는 4월 12일 32명 이후에 28일 만이고요. 네. 이 등산할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정상이 보이는데 다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정말 우울합니다.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뭐 손에 손잡고 함께 힘내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